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한 해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역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오늘은 강서구 편입니다. 강서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죠. 일단 규모가 서울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구고요. 인구수도 한 56만 명 정도로 송파구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인데 특히나 마곡지구가 개발되게 되면서 더 큰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됐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서구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 중에서 강동구는 가장 오른쪽에 있었죠. 강서구는 당연히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한강 이남에 있는 그런 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자주 가는 공항 중에 하나죠. 김포공항 이쪽으로 갑니다. 해외로 갈 땐 물론 인천공항 쪽으로 가지만 제주도 갈 땐 주로 이쪽에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쪽 일대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층고 제한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높이 못 짓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쪽에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럼 지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서구를 좀 크게 나눠보게 되면은 이 방화동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곡지구 쪽이 있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화곡동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양동 쪽, 등촌동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염창동 쪽이 있고,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반 정도 쭉 갈라가지고, 처음에는 요 방화동 쪽하고 마곡, 그 다음에 화곡동 쪽, 등촌동 일부 요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등촌과 가양 주공 아파트 단지들과 염창동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화동 쪽부터 쭉 내려와 보도록 하죠. 방화역은 5호선의 현재는 가장 종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일대의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성아파트 6단지, 5단지, 4단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어느 정도 용적률을 살펴볼게요. 자, 방화역 주변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 247%, 246, 47, 74, 40, 22, 173짜리가 하나 있고요. 196, 요 정도죠. 자, 대부분 2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니고서는 재건축이 사실상 힘들죠. 그러면은 여기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부 다 재건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고, 다만 5단지 아파트는 173%의 용적률을 갖고 있으니까 역세권이고 단지도 꽤 커 보이고 6단지 빼고 이거 꽤 커 보이고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정확한 사업성을 평가를 할 때는 일단 평형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단지 아파트의 평형 구성을 봤더니 13평, 16평, 20평이에요. 13평이 400세대, 16평이 500세대, 20평이 400세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략 한 16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용적률이 173% 정도 되니까 대략 지분이 한 9평, 10평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평 미만 정도의 대지 지분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죠, 재건축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용적률만 봤을 때는 좋은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평형 구성이 보통 일반적인 25, 30점, 40평으로 구성된 형태에서 용적률이 173이면은 할만해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평수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지난 강동구 편이나 용산구 편에 몇 번 설명드렸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드린다면 용적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73의 용적률이 향후에 300%를 받는다. 물론 기부 체납하고 뭐하고 좀 빠집니다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늘어나는 용적률이 한 127%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하냐면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일반한테 분양, 여러분의 청약을 받는 거죠. 근데 청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 수익금을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짓는 그 비용에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해야 할 돈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런데 만약에 일반 분양분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비용 등을 다 충당하고도 오히려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 저층 아파트들이 그랬어요. 잠실 아파트 10평짜리 연탄 아파트가 30평 아파트 받고 돈으로 4천만 원 돌려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건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 분양이 별로 안 나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127%면 굉장히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13평, 16평, 20평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향후에 16평 갖고 있다가 나 새 아파트 16평짜리 받을 거예요 하신 분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최소한 25평이나 33평, 국민평이 33평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16평이 33평 가게 되면 무려 17평을 일반 분양해야 될 거를 조합원이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용적률을 전부 다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를 조합원 주고 나서 나머지 걸 일반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는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익 얻는 게 작고, 수익 얻는 게 작다 그러면은 조합원 개개인이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높고, 추가 분담금이 높다라는 것은 향후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모든 게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못 오른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형대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작은 평형대는 재건축되기가 대단히 힘들죠. 지금 성산시형 아파트 아시죠? 성산시형 아파트도 영상에서 찍어드렸습니다만, 이 아파트 마포구에 있으면서 대단지 3,700세대 대단지가 4,800세대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매머드급 단지로 변모하는 겁니다. 마포구에 있는 게 역세권이면서. 그런데 얘네 용적률이 148%, 현재 용적률이 얘보다 더 좋죠? 근데 얘들 지금 막 고민하면서 사업성이 좋네 안 좋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도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얘네들은 20평, 21평, 23평형이었어요. 얘네보다 훨씬 좋죠? 지역도 훨씬 좋죠? 현재 용적률도 훨씬 낮죠? 그런데도 이게 사업성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지역, 솔직히 뭐 방화동하고 마포구 성산동하고는 뭐 사는 거야 다 그놈이고 다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한 지역에서도 잘 안 되는 판국에 이러한 지역에서 사업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사실상 이 방화역 근처에서는 재건축을 기대할 만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용적률이 현저히 낮거나 아니면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요 아파트 한번 볼게요. 방화 4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좀 넓어요. 37, 47, 48. 예. 근데 용적률은 꽤 높죠. 예, 247%. 그러면은 서울시 조례는 사실 250% 다 찾아 먹은 거고, 법정 용적률 300%인데 거기서 기부 채납 좀 하게 되면은 실제로 받는 거는 270에서 280% 정도 되는 거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이 불과 한 3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갖고는 뭐 별거 할 게 없는데, 37, 47, 48평이니까 37, 47, 48평이니까 평균적으로 40평이 넘는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대지 지분이 한 15평은 넘어갈 것 같아요. 평균 대지 지분이. 이런 거 정도라면은 이제 재건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이 정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170 몇 %짜리보다는 차라리 훨씬 용적률이 높아도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사업성 자체는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만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사실 입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새 아파트가 변먹어서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이나 강남 같은 데서는 추가 분담금 5억씩 6억씩 나와도 새 아파트 되게 되면은 15억짜리가 나중에 30억 가고 35억 가니까 얼마든지 할 텐데, 여기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31평이 지금 8억, 뭐 37평 8억 요 정도 되는 건데, 여기 새 아파트 된다고 해도 10억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외곽에 있다 보니까.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12억 13억 하니까 여기는 10억대 초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강남에 짓나 용산에 짓나 여기에 짓나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 건축비용 같은 건 거의 다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완성됐을 때 가격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입주하고 나서의 프리미엄, 소위 말하는 입주 프리미엄보다, 입주 프리미엄이 강한 데는 용산이나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거, 완성 후 2차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여기가 강한 것들은 사업성 프리미엄이 적더라도 뭐 분담금 많이 낼게, 대신에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는데, 여기는 이런 지역은 그게 입주하고 나서의 프리미엄이 작다 보니까 사업성 프리미엄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높지는 않지만 추가 분담금 거의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 라고 해야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프리미엄이 적은데 그렇게 어설픈 프리미엄 갖고는 사실은 재건축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라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그렇다고 거짓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안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어동 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곡동 쪽은 뭐 여러분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물원이 여기 커다랗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뭐 SOL도 있고, 그다음 어디 있더라? 뭐 LG가 대표적인 거고요. 쿠쿠도 있었고, 뭐 여기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코오롱도 있고요. 뭐 되게 많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을 만한 그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LG 사이언스 파크 마곡이라 써 있는 대규모로 되어 있는 곳이 정말 뭐 유명하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2동, 4동, 6동, 8동, 7동, 뭐 11동, 13동, W1동, 3동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LG 부지예요. 그래서 R&D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각 LG 브랜드별 R&D 센터가 다 있고, R&D 연구개발부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그 똑똑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봉도 고소득자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또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일자리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고소득 일자들이 많아야 아무래도 소비 패턴이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들어오고 그 회사 내에서도 어느 부서가 들어온지까지도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도 하도 여기 여러분 얘기 많이 나왔을 테니까 뭐 제가 길게 하진 않을 건데, 여하튼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주변에 상당히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마곡지구 쪽이 미분양 났던 건 아시죠? 거의 뭐 4억대, 뭐 3억 후반 이렇게 30평대가 가격을 했는데, 뭐 정확히 지금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오른 13억, 14억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이고요.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거는 이 마곡나루역 부근에 있는 이런 7단지 아파트 같은 것들인데, 여기 이제 30평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33평이 15억 4천 거래된 최근 사례가 있고, 옆에 있는 엠벨리 6단지 같은 경우는 13억 9천. 그 다음에 여기 그 마곡 힐스테이트라고 있는데, 주변 보시게 되면 엠벨리라고 다 써있잖아요. 엠벨리 전부 다 엠벨리거든요. 전부 다 엠벨리인데 얘만 마곡 힐스테이트예요. 왜냐하면 얘는 민간 분양입니다. 얘만 민간 분양이에요. 예, 그래서 얘는 저게 뭡니까? 임대가 없고요. 나머지는 임대가 있는데 임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래신도시라든가 이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임대 비율이 높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재건축하거나 이러면 보통 15% 내외, 뭐 12% 내외 이랬었잖아요. 여기는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엠벨리 같은 경우는 1004세대인데 그 중에서 장기전세, 그러니까 시프트 다 포함해서 장기전세 257세대, 국민임대가 한 81세대니까 약 330세대 정도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임대라는 거고요. 요 정도 비율이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보다 훨씬 높은 애들이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1466세대 중에서 300세대, 600세대가 900세대 정도. 그러니까 반절이 넘죠. 한 60% 정도가 임대 아파트라는 거고, 엠벨리 5단지 같은 경우도 439세대에서 한 140여 세대 정도. 그 다음에 8단지 같은 경우에는 531세대 중에서 약 265세, 한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일단 부동산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대 아파트 섞인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그리고 예전에는 임대 아파트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가격 격차도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해갖고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뭐 이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게 또 정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만 드리고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일대가 보시면 5호선도 지나가잖아요. 마곡역이라든가 발산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상권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상권 보시게 되면 여기 상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몰려있고, 그 다음 길 건너에서도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상권 중에서는 요게 이제 남측이라고 하고, 요거를 공항대를 기준으로 요걸 북측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북쪽의 상권이 사실상 더 좋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기준. 제가 가봤을 때도 여기보다는 이쪽에 사람이 많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위쪽이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더 많은 상권이 있을 뿐더러 주로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가 요 아래쪽에는 물론 근생 상가들이 다 있어요. 편의점을 비롯해서 몇몇 개 있습니다만, 뭐 대규모로 회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이쪽
이쪽으로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집이 이쪽 그 지하철 타려면 이쪽 방향으로 동선이 내려와야 되니까. 이쪽인데 웬만하면 길을 건너지 않죠. 길을 건너게 하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나게 뭐 어떤 유명한 집이거나 내가 거기밖에 없는 특수한 시소성을 가진 어떤 상가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뭐 고깃집 회식을 한다, 횟집 회식을 한다 하게 되면 굳이 길 건널 필요 없죠. 여기서 먼저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상권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더 여기에 상권 발달로 인해서 더 좋은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로 올라가서 회식을 즐기게 돼 있기 때문에 상권 자체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더 좋은 상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가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니고요. 뭐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지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 15억 4천, 13억 9천, 13억 요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아래쪽도 여러 있죠. 아래쪽도 11억 3천, 뭐 13억 8천, 뭐 이런 것들도 12억 이렇게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3억 6천.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겠죠? 12억서부터 한 15억 정도까지 편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지어질 건 있어요. 제가 여기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송도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송도를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여기를 지나갔어요. 여기를 지나갔는데 당시만 해도 여기 완전히 허화 벌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가는데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허화 벌판인데 조그만 건물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뭘까 봤더니 무슨 전망대래요. 근데 높이가 3층 높이에요. 3층 높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전망대 건물 조그만 건데 3층이 무슨 전망대야? 근데 올라가서 봤는데 허허 벌판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3층에서 다 보여요. 네, 아무것도 그거 딱 건물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여기 마곡 지구였는데 그게 이렇게 천지 개벽을 해갖고 엄청나게 멋있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권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뭐 거의 표시가 안 될 만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들도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보시면 금액대가 다 비슷하죠. 1억 3천, 1억 4천, 1억 4천, 1억 2천, 1억 5천, 1억 3천, 1억 3천, 1억 다 있죠. 1억 한 2천에서 1억 5천까지 돼 있고 역세권에 조금 붙어 있는 거는 약간 더 높은 정도 금액 얼마였습니까? 1억 7, 8천 이 정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그 뭐겠습니까? 1억 초반에서 그 서울 시내 대로변에 있는 금액이면 뻔하죠. 이건 다 원룸형 주택입니다. 원룸, 소위 말하는 원룸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처음에 이게 지어질 때 2014년, 15년 이때 참 많이 지어졌는데 여기 마곡지구가 들어서기 전에 굉장한 기대감, 장밋빛 미래 우리가 꿈꾸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피스텔, 물론 1인 가구 수요가 물론 많죠. 많으나 굉장히 많이 그거 못지않게 더 많은 어떤 공급이 좀 들어왔었고 2015년도, 16년도 이때 분양했던 것들의 오피스텔 가격대가 대략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안 올랐다는 얘기죠. 예, 월세는 뭐 꾸준하게 받았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매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1인 가구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원룸 좋지 않나요? 그건 뭐 한쪽만 편향돼서 바라본 거고 사실은 공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추가적으로도 공급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원룸 공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3룸 같은 거 100세대 지을 건물에다가 원룸을 짓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300개 지을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만 200개에서 250개는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룸을 예를 들어 지금처럼 1억 5천에 원룸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투룸이면 방이 2개니까 2배가 돼서 3억이 되나요? 그럼 방이 3개면은 또 1억 5천에서 4억 5천이 되나?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원룸인 경우에는 이게 1억 5천이라면 투룸인 경우에는 뭐 한 2억 정도가 될 것이고 3룸이 된다 그러면은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행사, 그 공급주 입장에서는 방 3개짜리를 만들어서 2억 5천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로 뭐 1.5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1.5룸 2개를 만들어서 하나에 뭐 2억 정도씩 팔게 되면 2억 5천 파는 것보다 한 4억, 뭐 1억 8천만 팔아도 한 3억 6천이라도 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야지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양만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서 원룸 같은 거를 굉장히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원룸형으로 계속 쪼개서 이렇게 분양을 다 완판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공급자, 시행자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수요가 많은 것 같다라는 지역에서는 이 원룸의 공급이 그 수요 못지않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만 보고 야 원룸 수요 많겠네.
자, 그래서 여기 마곡지구만 보고 야 여기 그 원룸 수요 많겠네 원룸 사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얼마나 공급이 됐는지를 함께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곳은 없나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요만한 필지에서 한 300세대 또 들어와요. 원룸만 지으게 되면 그죠? 3룸 지으면은 한 100세대밖에 못 들어오고 원룸 지으면은 200, 300세대 들어오니까 공급량이 팍팍팍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룸은 웬만하면은 투자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익형으로 월세 받는 건 좋아요. 내가 생활비 쓸 거야. 그러면은 뭐 큰 돈 안 들이고 은행이자보다 나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원룸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차익과 수익을 같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원룸형은 잘 오르지 않아요. 예, 그게 형태가 빌라가 됐건 오피스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구조상 원룸 자체는 별로다. 자, 마곡지구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마곡 수명산 파크라는 데도 있죠. 자, 여기는 연식은 좀 됐어요. 얘네들이 2000년대 중후반, 6년, 7년 이렇게 지은 것들이니까 2008년 1월이고 2007년 9월이고 2008년 6월 2007년 요 정도쯤에 지어진 것들인데 가격대는 9억 정도 지금 32평이 형성하고 있죠. 32평 9억, 33평 9억 7천. 요것도 30평대로 봐볼게요. 33평 9억 500. 얘는 5단지는 지금 24평밖에 없고 뭐 이런 형태 정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엠벨리 쪽, 마곡지구에 있는 쪽이 연식도 좀 새 거고 마곡지구 가깝다 보니까 걔네가 12억에서 15억 정도 형성했다면 연차가 좀 오래되고 약간 밑에 처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겠죠. 얘네들도 사실은 이제 연차로는 16년차, 17년차 되니까 뭐 사실은 애매합니다. 신축, 준식 쪽도 좀 지났고 그렇다고 재건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연식이고 하다 보니까 가격대는 뭐 10억 언저리에서 33평이 10억이면 사실은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신에 이제 앞쪽 여기 마곡지구에 조금 더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살짝 높습니다. 1단지, 2단지가 아래쪽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쪽에 보시면 뒤에 8단지가 있는데 이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볼 땐 굉장히 예쁘죠. 이 수명산 근린공원에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뭐 마곡지구 이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학교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고 상권도 여기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죠. 저도 이런 어떤 이렇게 숲속에 파묻힌 그러니까 약간 펜션 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거주로는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얘가 용적률이 얼마인지 봐볼게요. 용적률이 99%밖에 안 됩니다. 우와 대박이죠. 그러면은 재건축으로 사야 되느냐? 그걸 알기 전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용적률도 보되 이게 지금 용도 구역상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평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평형은 32평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용적률이 용도 구역상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자, 수명산 파크 8단지 쪽인데 여기서 편집도를 눌러보게 되면 자 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2종 주거지가 되죠. 3종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1종 주거지역입니다. 1종. 예, 1종, 2종, 3종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 그 다음에 준 주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상향되는 겁니다. 그래서 3종은 법정 용적률로 따지게 되면 300%가 되고 얘는 250%가 되고 얘는 20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종에서는 사실은 4층 이하밖에 못 짓기 때문에 아파트는 5층 이상의 허가받은 거를 아파트라고 하는데 4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아파트가 불어되는 거죠. 나중에 2종으로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남았으니까 뭐 지금 논의될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1종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라고 우리가 느끼시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층수가 안 나오나? 여기 나오죠? 4층 다 4층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대박 용적률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서울 도서관도 생기고 동네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층수가 높지는 않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드렸었는데 층수가 뭐 15층, 12층, 11층, 13층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당연히 옆에 이제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높게 고층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화곡동은 자, 이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화곡동 굉장히 넓은 굉장히 큰 그 빌라 밀집 그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